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이 한창입니다. 공관위를 중심으로 공천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부적격자 29명을 발표했고 연휴 직후부터는 현역 의원 컷오프를 가릴 공관위 면접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자 인재 영입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우선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의원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제가 평가하긴 뭐합니다만은 네. 전 방송 내내 시청했고요.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특유의 담백하고 진솔한 어조로 네. 그동안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마 다양한 현안들이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정제된 대담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편안하고 진솔하게 설명드리는 계기가 됐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는 물가 관리랄지 의대 정원 확대랄지 저출산 또 남북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의원님이 들으셨을 때 이건 정말 인상 깊었다라는 부분 있으시면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우선요. 네네. 우리 외교 안보 문제죠. 우리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사실 파탄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네네. 파탄 직전이었잖아요. 한일 관계는 파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미 관계도 동맹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걸 정상화시킨 부분이 제일로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사 문제, 의료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결정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대개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진솔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 부분이 특별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네. 또 일부 민감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이었겠죠. 최근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되긴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답하셨는데 민주당은 사과가 없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종부국이라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소위 이 목사라는 분이 과거에 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이 정치 몰카 공작입니다, 이거요. 네네. 네, 아쉬운 점이 있죠, 분명히요. 사실 이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논란에도 이 공작에도 휘말리지 전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짧은 시간이지만 드렸고요. 또 아쉬움과 또 그다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할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 부분대로 평가를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고요. 민주당이 적어도 이 정치인의 가족, 배우자 문제로 이렇게 이 공격을 해대는 건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동안 이 공금을 가지고요, 일제 산불도 사고 또 쇠고기 초밥 사 먹고 이런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19 예산에 써야 할 예산을 가지고 사적을 썼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요. 이 아름답고 또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저께 대통령께서 아쉬움과 미안함을 갖다가
표현하셨고요. 네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걸 뭐 더 이상의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와 이른바 뭐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들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네.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겠냐, 있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도 내셨는데 공관위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요, 비교적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그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거의 정치권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겉으로는 아니다 하면서 뒤로는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금 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들 또 이 정부에 몸담았던 분들이 다 어떤 처신을 하고 있나요? 일부 과거에 우리 당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이 대통령실에 갔다가 또는 정부에 몸담았다가 이 본인의 연고지로 간 건 있어도 적어도 새로이 이 정치를 시작한 분들은 그분들이 좋은 곳을 편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할 겁니다. 네. 어떤 특혜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불이익을 오히려 그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정부 문정부 때 청와대에 가서 몇 개월짜리 계급장 달고 나와서 소위 그들이 말해서 당선되기 쉬운 곳에서 대거 수십 명이 이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곳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로 전혀 그런 게 없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것은 오로지 우리 공관위가 만들어놓은 또 당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분들 또 특히 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지지하는 분들을 공직 후보로 추천할 것입니다. 예. 이미 뭐 한 차례 지난 6일이죠. 전체 공천 신청자 800명 넘는 분들 중에서 29분 정도를 부적격 대상자로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 기준도 청취자분들에게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날 뭐 지금 말씀하신 부적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공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29분 정도를 1차 형식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또 한두 분을 가지고 왜 그분들은 뭐 무슨 말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6일날 심사는 오로지 형식적 흠결을 심사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뭐 범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면접 때 또 걸러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총선기획단 우리 당이 총선기획단이 마련해 놓은 기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 기준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처럼 범죄자들도 형을 선고받아가지고 파렴치한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까지 자격을 주고 공천 자격을 주고 경선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철저히 걸러냈고요. 또한 사면 복권이 됐다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뇌물범죄 또한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라든가 또 이런 강력범죄 같은 이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분들은 사면 복권이 됐다 할지라도 전부 다 자격심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도 달라지고 국민들도 다른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이런 공천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당사자분들께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계시겠지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심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면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좀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의원님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네. 네네. 당사자고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감정이 이게 주스러지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 이 개인적인 문제니까 말씀드리기에 뭐하지만은 네네. 어머니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일반적 기준 그것도 이제 우리 총선 기획단이 우리 만들어놓은 기준에 해당되다 보니까 네. 그분이 일단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적 이 제재니 또한 음모니 하는데 그런 말씀이 국민들께 받아들이기에 쉽겠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다선 중진 분들에 대해서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우선 5선의 서병수 의원께서 이를 수용하셨고요.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셨고요.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요구에 좀 동참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 양면이 있습니다. 네, 다선 의원들께서 우리가 이 험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 험지가 어디 있고 양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외 지역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고요. 예. 원외 지역에 이렇게 출마해 주시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역에도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후보들이 계십니다. 네네. 이분들과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도 봐서 우리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부산, 경남 등지에서였는데 향후에 혹시 영남권 중진분들에 대해서도 이 원외 지역 출마 요구가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네. 단순히 다선이라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역마다 유권자들의 이 요구,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다를 겁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할 일이지 무조건 다선을 했다 해서 원외 지역 다른 데 가라. 이거는 권투를 잘하는 분 보고 이 태권도 이 룰을 적용해가지고 이 시합을 하면 그분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질문으로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떤 지역, 특정인,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적합한 곳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원외 지역 출마 요구가 있기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분들 대부분이요. 지금 강남 지역 또 한강벨트 이쪽에 좀 몰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도 있던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도봉이랄지 강북이랄지 노원, 중랑, 은평 같은 비교적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좀 인물난이 좀 극심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두 가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이렇게 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우리 도봉에도 훌륭한 우리 후보들이 계십니다. 도봉의 김선동 전 의원님과 김재섭 우리 청년 정치인이죠. 이런 분들이 벌써 4년 또는 10여 년씩 지역을 누리면서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만 하더라도 최근 우리 부장판사 출신의 청년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후보 등록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각 지역에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난을 겪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 민당 현역 국회의원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고요. 더 경쟁력 있는 분들입니다.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물난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이 강남 지역하고 강강 벨트에 몰려 있다는 비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한 이건 오로지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기가 살아온 곳이고 또 자기가 이 연고가 있는 곳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즐거운 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원외 지역이라고 칭한다면 원외 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곳에 네. 출마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역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기 인재들이 많이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의 원외 지역이고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도 아주 좋은 예.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이 민주당의 인재들이 몰려있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서운하죠. 네네. 네. 어쨌든 지금 현역 프리미엄이 민주당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반대로 네. 국민의힘에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아주 공들인 유능한 후보들도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있고요. 예. 이번에 새로 영입해서 모신 우리 젊은 인재들이 네. 그곳을 가고 싶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의원들보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역이냐 원외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네.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든가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나 업적이라든가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총선에서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경기도 출마론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예. 당에 남아서 이렇게 이 당과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해주신 것은 많은 당원들이 높이 평가하고 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 발언 이후에 곧바로 이것이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결정할 사안이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의사와 그다음 또 당 지도부 등과 상의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거대 양당의 어떤 공천 심사가 지금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들이 또 본격적인 이른바 뭐 이삭줍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나선 듯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혹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새 분리기에 신경이 쓰이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선거는 어차피 예. 이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권자들께서요. 네.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이삭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이 해당되는 분들이 또 듣기가 좀 거북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네. 이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이 어차피 많은 분들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합리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우리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론조사에 의한 이런 공천심사 또는 때로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우열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다시 경쟁이라는 이 무대 위에 올려서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로지 본인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당을 선택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겠지만은, 네네. 지금은 적어도 거의 다당 여러 당이 있다 보니까 모셔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나중에 예. 참 오랫동안 정치하셔야 할 분들이 그런 것이 나중에 본인에게 부담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빌미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0명 넘는 분들을 총선 인재로 또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네. 8분인가요? 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또 도전장을 낸 것 같고요. 네. 영입 인재분들의 어떤 아까 험지라는 표현보다는 원외 지역, 뭐 어려운 지역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험지 출마 선언이 시사하는 바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내가서 모셔온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 모셔올 때 그분들이 확고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네. 이 잘못된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 음.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요. 네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곳이 우리가 저희들 입장에서 굳이 그게 아주 어렵고 네. 환경이 나쁜 곳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지 못한 부분도 책임도 저희 당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모시는 분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저희들 이번에 영입한 분들 중에 우리 YTN의 앵커를 하시는 호준석 전 앵커라든가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강북갑의 전상범 전 부장판사 네. 또한 어저께 저희들이 영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라고 하던 이 화성에 출마하고자 하는 한정민 연구원 같은 경우 예.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 어려운 곳에 본인들이 가서 이 승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었고요. 네네. 또 수원에도 우리 전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김현준 전 국세청장, 네네.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분들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원외 지역에 자진해서 나가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본인들이 쌓아온 경험, 그들이 성취해온 이런 업적들이 네.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게끔 저들도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진종호 이사까지 좀 들어왔던데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분야에 좀 전문성 있는 분들 인재로 영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혹시 깜짝 인사 영입 계획 있으실지요? 네,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좀 오랫동안 네. 우리가 이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하셨던 네. 갤럭시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동진 대표님이라든가 네. 또 우리 올림픽 역사상 사격에서 3연패, 유일무이한 3연패를 한 진종호 선수 네. 등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이분들의 삶이 살아온 삶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것이고 그들이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이 그런 경험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에 또 경험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모실 겁니다. 더 모실 것이고요. 네.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은 저들은 이 모신 33분의 영입 인재 모두가 정치권과는 거리가 멀던 분들입니다. 또한 네. 돌려받기 공천에게 이 영입도 없습니다. 이미 특정 정당의 본 자당의 단체장 후보로 나갔던 사람을 영입 인재라고 돌려받기 하는 거. 예. 또한 저희 당에도 이 김구 선생님의 네. 손녀 분이 김명님이죠. 예. 김명님이 저희 당에 이미 입당을 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들은 다시 돌려받기로 이 영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 얘기를 해서 하지만은 그런 분들 재탕 삼탕하는 이런 영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네. 무슨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모셔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명 잘 보내세요. 네.